보험사의 언더라이터 근무. 거기에 고단하고 힘들었던 시집살이로 건강을 잃었던 그녀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유, 사, 나. 그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골드 디렉터 오정경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그로잉업 그룹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오정경 골드입니다. 오늘은 저의 유산화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코오롱 그룹과 미국의 153년 된 최대 생명보험사인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사와 합작된 코오롱 매트 생명보험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외국사인 매트라이프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며 완벽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본사 총무팀에서 4년가량 근무 후 계약보전팀으로 이전하여 보험 계약의 심사, 인수를 결정하는 언더라이터라는 직무를 담당했었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청약서에 직접 고지하고 자필 서명을 하던 때라 하루에 수천, 수백 장의 청약서를 쌓아놓고 한 건 한 건 보험 심사를 하였죠. 매일 지하철 끊기기 전까지 야근을 하였고 주말에는 집에까지 가서도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업소장님들과 영업소 내근 여직원들과의 전화 업무 또한 저에게는 많은 스트레스였기에 원형 탈모까지 올 정도로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임시를 하면서 외국 합작사인 직장은 너무 좋았지만 야근을 매일같이 하는 근무 환경에서는 시부모님과 시동생과 함께 살아야 하는 시집살이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건강을 점점 더 심하게 잃어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협심증과 고혈압, 당뇨를 앓고 계시며 허리 협착증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시아버님과의 365일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협심증으로 가끔가다 집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면 거품을 물고 앞으로 탁 쓰러지셨으며 허리 협착증으로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서지도 못하시고 계단도 오르지 못하셨기에 외출은 남편이 집에 있는 날 도와드리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전 거실에서 360을 생활하시고 주무시는 시아버님을 삼시세끼 챙겨드리며 2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에만 전념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정신건강과 몸의 상태는 극도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신랑 또한 제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회사 일로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면서 저희는 TV에서만 보던 사랑과 전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변 색깔이 붉은색으로 보여 대학병원 조직검사를 한 결과 사구체신염을 진단받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이 발병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재발할 수 있다고 매년 신장내과 정기점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쯤 고지혈증 수치가 300 가까이 올라갔으며 30대 초반에 머리가 하얗게 휘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그때부터 근래까지 계속 처방을 받아야 했고 휘어진 머리는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분가 아닌 분가를 지방으로 하게 되면서 잠시나마 신혼의 단꿈도 꾸었지만 더 큰 시련이 다가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깨가 계속 뭉쳐서 딱딱해지고 몸을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몸의 여러 곳에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병원,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도수치료, 물리치료, 마사지샵 등을 2년 동안 전전하였지만 그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제 발로 충북대학교 병원을 찾아 증상을 이야기했더니 류마티스 내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들만 가신다는 류마티스 내과를
30대 후반인 제가 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에 저는 얼떨떨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섬유 근막 증후군, 섬유 근육통이라고 하는데요. 자가 면역계 질환으로 꾀병으로 오해받는 난치성 통증 질환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갑상선 결절 또한 제 목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섬유 근육통은 중추신경계의 자율신경계 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몸의 근육이 단단한 밧줄처럼 굳어지면서 여러 곳에 통증을 유발하는 진짜 완치하기 쉽지 않은 병입니다. 제가 처방받았던 약의 종류들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약들을 2016년도에는 먹고 있었죠. 진단을 받으면서 각종 신경계통의 약, 항우울제, 항불안제, 근육이완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 5, 6년가량 침대에만 누워만 생활하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약들의 특징은 머리가 멍해지고 몸이 늘어지며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약들입니다. 일상적인 집안 생활을 할 수 없었으며 아이들 학교 등교 준비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밝고 명랑하고 외향적이었던 제가 합병증으로 심한 우울증까지 와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약까지 함께 병행해야 하는 극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때쯤 제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최인숙 리더님과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영양제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인숙 리더님은 그때 저 같은 사람은 디톡스를 꼭 하고 영양제를 꼭 드셔야 한다고 하셨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세월은 2년가량 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면역계통 질환이라 말조차 할 수 없는 심한 구내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해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현실을 만났을 땐 절망뿐이었습니다. 연말연시 가족들은 집에 있지만 나 혼자 병원에 그 지경으로 홀로 있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나니 남편이 그렇게 먹어보라고 권유했던 유산화 디톡스를 새해가 오면 반드시 해야겠다는 결심이 그제서야 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쯤 남편은 저의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유산화 최인숙 리더님을 소개받고 저에게 유산화를 섭취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2년 전 제가 먼저 유산화를 받아들이고 섭취했더라면 제가 주사업자로 통장을 갖는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새해가 되면서 디톡스를 제대로 진행하였고 아픈 곳이 워낙 많아서 힘도 들었지만 끝까지 잘 마무리하면서 그 이후 몸의 컨디션이 아주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고 도대체 이 제품이 뭔지 궁금하기 시작하면서 홈미팅에 참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강력한 마이스토리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유산화 사업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몸을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과 스트레스는 나를 죽이는 요소라는 강력한 도구를 주변에 전하기 시작하면서 골드라는 직급과 그로우스 달성으로 두바이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누워만 있던 때를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 생활할 수 있을지 해외여행은 체력이 안 돼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산화는 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고 통증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2016년도보다 지금 현재의 약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아직도 약을 완전히 끊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 약을 전부 다 끊을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약의 개수를 줄여가면서 저는 희망을 보았고 유산화처럼 좋은 제품을 이거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유산화가 저를 세워주고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참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세계 최고의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은 차츰차츰 좋아질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저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아직 유산화와 영양제에 대해 몰라서 그러시는 것뿐입니다. 상처를 이겨내고 각각의 다가오는 때를 인내로 기다리세요. 저 또한 끝까지 유산화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환경과 처한 상황이 다르며 성장하는 속도 또한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합니다. 저도 유산화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당연히 할 수 있으십니다. 그로잉업 그룹 여러분들의 건강과 사업 성장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함을 지키는 것은 의외로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병 때문이 아니고 치료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